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비파계 중에 RT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선생 같은 경우는 용접 강사이기도 하지만 비파계 직업 훈련 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심도 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 용접사의 관점에서 조금 도움되는 입장에서 교육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 3부작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같은 경우는 제목에 보시면 이제 RT 퍼센테이지와 이제 필름 보는 법, 그다음에 리페어 페이퍼 보는 방법, 혹은 뭐 수정법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소제목을 써놨는데, 이 지금 RT 퍼센테이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 도면이나 이런데 이제 용접을 하면 RT 몇 프로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RT 몇 프로냐, RT 10%, RT 20%, RT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도면을 보는, 도면에 나와 있거나 NDT 프로테지에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통상 뭐 100에 20, 뭐 100에 50, 뭐 100에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뭐 그런 대답을 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했죠. 사실 뭐 그런 굉장히 좀 쉬운 대답이었을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안 썼죠. 자, 장난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해양 도면 이런 데 NDT를 보면 10%, 뭐 100에 20, 100에 25 이런 게 말 그대로 100%는 이제 이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25%는 RT를 25%를 촬영을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럼 25%다. 그러면 이 100의 25%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상은 이제 약간 이런 개념. RT를 이제 25%를 촬영할 거야. 25%는 무슨 말이에요? 100에 25%, 100에 25%라면 4개 중에 하나는 촬영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뒤에 거는 100이냐, 100에 25%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뭐, MT는 100%, RT는 25% 하겠다. 이런 개념이 더 접근법이 좀 더 많습니다. 저 부분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한 이런 정도까지. 그러면 25%라는 거는 무엇이냐? 25%라는 거는 우리가, 자, 10%로 할게요. RT가 10%야. RT가 10%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를 촬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RT가 10%인데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3개 있어요. 그럼 10개가 안 됐죠? 다행이야. 10개가 안 됐어. 그럼 이건 RT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하나는 찍으셔야 됩니다. 10%가 있으니까 10%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가 아니죠. 사실 개념상 따지면. 근데 이 10%에 대한 프로테지를 이렇게 이해를, 퍼센테이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은 프로테지는 잘못된 단어고요. 이제 프로테지는 그 약간 합성어인데, 이제 우리 표현상 하는 거고, 퍼센테이지가 좀 정확한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는 일본 뭐 이런 거하고 뭐 이렇게 합성을 해갖고, 원래 그런 단어는 없다고 뭐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일단은 RT 같은 경우는 10%면 이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는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 맞죠? 그럼 100%는 뭐예요? 저것도 무조건 다 찍는 거야. 차라리 100%가 낫습니다. 왜? 그럼 걔는 무조건 찍을 거라 알고 여러분들 좀 정성을 쏟는 거야. 걸레가 될 듯 말 듯, 사실 장난이고 정성을 쏟는 어차피 100%니까. 근데 10%도 판단 자체는 100%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실은 랜덤 촬영을 하거든요.
우리 발전소 같은 데 가면 지정 포인트를 찍어요. 이제 원자력이나 화력 같은 데를 근무를 해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 지정을 합니다. 셀렉트를. 비드가 제품이 좀 이상하다. 그럼 저거 찍어. 프로테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자꾸 프로테이지를 하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자세가 너무 나쁘거나 비트가 좀 불량스러워. 그러면 검사를 하는 사람이 저 부분 이상이 있네. 저 부분을 찍어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보통 원자력 발전소 가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10%가 몇 프로입니까? 그냥 100%로 생각하면 돼. 하지만 우리 웰더들은 어때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일을 해본 사람은 경험이 많고 맞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건 예시인데 물론 이 얘기가 맞지는 않습니다.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일부러 좀 좋은 자세들은 비드를 조금 거칠게 조금 이렇게 응접을 해주고 이제 좀 자세가 나쁘고 불편하고 굉장히 좀 협소한 공간에는 좀 비드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도 뭐 좀 방법이지 않나. 이런 것까지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RT는 프로테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왜 100%가 10%가 100%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1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RT를 촬영을 했을 때 불량이 나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딱 찍었는데 얘가 불량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불량이 났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수정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얘가 불량이 나게 되면 양쪽을 또 찍게 됩니다. 가운데가 불량이 나게 되면 물론 회사의 룰에 따라 다르고 시공사의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포인트가 불량이 나게 되면 그 10% 라인에 양쪽 용접부를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 10%지만 하나가 불량이 났기 때문에 다시 나는 검증을 우리는 하겠다 해서 양쪽을 또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양쪽 3개 중에 이제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시입니다. 3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나면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나면 이게 라인이 100%로 바뀌는 거야. 물론 하나 더 물고 양쪽 다 4개씩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또 불량이 나게 되면 100%로 라인 그렇게 이렇게 라인이 100%로 바뀌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100%로 바뀌게 되면 전체 라인을 다 촬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RT를. 그래서 사실은 10%나 100%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물론 편법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RT가 10%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현장에서 보면 보통 처음에 하는 용접 포인트가 10%의 프로테지면 시작하자마자 RT를 의뢰를 하게 되면 셀렉트 포인트로 한 포인트 이렇게 우리 돌려서 랜덤으로 찍어야 되는 랜덤으로 돌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 라인이잖아. 그럼 복간 작업이라고 해서 제작 작업을 한 뒤에 RT 10%짜리면 RT 의뢰를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라고 하는 거고 하나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라인은 어때요? 10%의 RT 퍼센테이지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아주 강속구로 여러분들이 물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용접 속도에 대해서는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200%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 200% 혹시 RT가 100%는 있잖아. 200%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10% 20% 이런 거 있잖아. 200% 현장 가보면 우리 또 현장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영웅담 얘기한다고 RT 200%짜리 할 수도 있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200%가? 자 어때요? 우리 셀럽 우리 가장 본원에 수많은 학생들 중에 가장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셀럽이 한번 얘기를 한번 어떻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떨 것 같아요? 어때? 열처리 후에 한 번 더 찍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영상 중에 이렇게 박수가 사람이 너무 적게 느껴지잖아요. 박수 크게 쳐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열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처리를 했을 때 또 재료에 대한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RT가 200% 확실히 비파괴 쪽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니까 아는 거야.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었죠. 본 적이 있고. 200%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웅담에서 RT 200%짜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재료나 이런 용접을 할 때 중간에 거쳐서 2번, 3번 찍을 수도 있고 혹은 열처리 전후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프로테지가 그런 식으로 퍼센테지가 표기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필름 보는 방법은 우선에 영상은 지금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 자, 필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명 때문에 이제 불을 이제 껐고요. 자, 이 필름 보시면 이중벽 단일면, 우리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이트 촬영으로 촬영한 필름이고, 여기 보시면 로케이션이 0번부터 1번까지 요게 이제 구간 확인을 하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름이 들어가고 스풀 넘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요런 요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모재의 두께, 사이즈, 그 다음 촬영 일자 등이 들어가 있고, 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촬영법은 해양이나 플랜트에서 많이 하는 말아찍기, 배관 용접을 했을 때 말아찍기 방법으로 촬영한 부분인데, 이 0번에서 1번 구간까지의 이 구간의 결합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1번에서 이 구간까지는 겹치는 부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더욱더 용이하고 품질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이 밀도로 인해서 굉장히 밝은 부분 보이시죠? 가운데 하얀 부분. 단면이기 때문에 이 한 부분을 지금 촬영한 부분인데, 이 밀도의 높이로 인해서 이 가장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당연히 백비드가 되고요. 요 지금 끝에 어두운 부분, 하얀 부분이 이 지금 화이날 비드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지금 어두운 부분, 전체가 어두운 부분은 이제 RT를 찍었을 때 방사선언 특성상 투과율 때문에 이제 어둡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RT를 찍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사이에 이렇게 결함이 들어가게 되면 이 결함이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이런 구간처럼.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이 있는 부분들은 투과도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상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 뭐 필름 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필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경우는 이중벽 양면 촬영을 이제 한 필름이고요. 이제 이중벽 양면 촬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앵글 촬영이나 방 촬영이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A 쪽에 보이시는 구간이 있고, 다른 필름을 보시면 B라고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A 쪽에 보이는 구간과 이제 B 쪽에 보이는 구간이 나중에 이론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정면과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 방향에 있으면 12시 방향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바로 있는 게 양쪽에 보이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대각선 방향에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단점이 이제 이 앵글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깐만요, 이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되게 좀 힘들다. 저 필름이 돌아갔네요. 다시 이렇게 B 방향으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보이시죠? B 방향.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사실 A 방향 같은 거 옆에 있고, 아까 사각지대가 다시 한번 보이게끔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결함이 들어가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중벽 단면, 단상 촬영처럼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하는 촬영법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리페어 페이퍼 보는 방법. 정확하게 하면 리페어죠. 리페어. 수정한다고, 재수정한다고. 페이퍼는 뭐예요? 종이죠. 현장에서 얘를 뭐라고 한다? 리페어 페이퍼. 리페어 빼빠라죠. 리페어 빼빠 막 이러는데, 이제 리페어 페이퍼라는 이제 용어죠. 용어인데, 리페어 페이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페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잘 보이는 거 모르겠다. 잘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리페어 페이퍼가 나오는데 리페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똑같아요. 모제 제품하고 똑같이 이제 제가 요 리페어 페이퍼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페이퍼 보는 방법은 이게 지금 촬영 방법이 이게 어떻게 촬영하는 방법이냐면 제가 일부 얘기했던 촬영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게 이게 이중벽 단면 촬영, 단일면 촬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이트 촬영으로 이게 C 말아 찍기예요. 말아 찍어서 필름을 말아서 찍은 거야. 부분 나오게 찍은 거야. 상이. 그러면 이 한 부분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0에서 1번 이렇게 나와. 그럼 PO 나오고 이렇게 90 이렇게 지시가 나왔어요. 맞죠? 그럼 뭐 이렇게 도면 번호랑 이런 게 나오고. 아까 전에 우리 저 중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용어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공이 들어간 거야. 기공. PO죠, PO. 자, 이 지금 교육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 오늘의 교육의 또 어느 정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기공이 들어갔다는 거는 실제로 좀 필름을, 페이퍼를 보는 방법부터 얘기 드릴게요. 여기 보면 로케이션이 0번부터 1번이 있으면, 우리가 배관으로 따졌을 때 여기 숫자가, 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화살표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 모양이 아니고, 이게 0번이야, 0번. 0번에서 이쪽 방향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0번에서 이쪽 방향으로 출발하면 이 0번에서 1번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0번에서 1번 방향을. 그럼 1대1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페이퍼를 그대로 1대1 비율로 대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범위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걷어주시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부분 촬영은 이런 방법으로 페이퍼를 대는 거예요. 그럼 이 0번을 아니까 0번에서 1번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이 3회 촬영이다. 이러면 어떻다? 여기가 1, 2, 3 하고 3에서 0번이 이렇게 돌아오죠. 배관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정하면 이렇게 대고 수정한다. 자, 페이퍼를 이렇게 보는 방법은 아시겠죠? 페이퍼를 잡는 방법. 근데 이중벽 양면 촬영은 촬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아까 부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중벽 양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촬영이면 더블인데 이렇게 필름이 보인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혹시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게 이 페이퍼를 보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처음에 촬영을 했을 때 정면으로 딱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전면이에요. 앞에 부분. 전면에,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이면이야. 백비드야. 그럼 이게 로케이션 A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A의 뒷면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백비드를 여기서 지금 보고 있으면 여기 만약에 기공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앞쪽에서 보이는 A 뒷면에 결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조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지금 안 보이냐면, 이 필름을 보면 나중에 영상 속에 필름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촬영 기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나면 여기를 다 봤잖아요. 근데 양쪽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찍고 여기 찍는 게 아니고, 여기 찍고 이 양쪽이 안 보이죠. 아까 전에 보면 도나스가 이렇게 겹치죠. 여기가 양쪽이 겹치니까 이 부분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촬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정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선원이 대각선으로 S거리를 통해서 대각선으로 찍히기 때문에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조선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이제 2매 촬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얇은 소방배관 이런 것들. 그럼 이거 불량 나면 수정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 앞뒤를 헷갈려 많이 한단 말이야.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 데가 있으면, 페이퍼가 있으면 그 뒷면이 위에 쪽이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요거 뷰어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필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요 부분만 설명을 하고 제가 좀 자 보시면, 여러분들 결함 중에 이 지금 제가 비드의 단면을 그렸어요. 결함 중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EP, 아까 전에 EP 배웠었죠? 그 다음에 RC, 루트 관계 비트 이런 것들은 무슨 결함이에요? IP,
이런 것들. 루트부, 초층부 결함이야. 그럼 이런 결함들이 나오면 그냥 유출을 빼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RC가 니코에서 잘 나올 수가 없죠. EP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단면에서 봤을 때 RC나 EP나 이런 게 있으면 우선 RT는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을 못 하더라도 페이퍼와 내가 용접을 안 하고 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페이퍼와 그런 걸 다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용접이 됐을 때 이런 결함들이 잡혔을 때는 초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LF나 뭐 이런 결함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아까 전에 슬래그, 기공, PO, TI, 텅스텐 혼입,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결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용접을 했지만 사실 내가 언제 텅스텐 포지션인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남이 용접할 수 있는 걸 수정할 수도 있고 없잖아요. 그럼 필름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보는 방법, 눈으로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려면 제가 교육을 안 하겠죠. 자, 진짜 실제로 보는 방법은 이 페이퍼가 들어갔을 때 이런 필름상, 이 필름상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접했을 때 이 단면을 한 백 초층 요 정도 되죠. 2피스, 3피스, 4피스, 파이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RC가 나왔어. RC는 백기람이니까 단면 센터에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PO, 기공, 혹은 기공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가상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백이죠. 이게 하이날이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기공이. 그럼 이거 대략 위치가 어딥니까? 자,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교육의 이게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간단한 이 부분만 RT에서 알면 됩니다. 페이퍼를 보는 거는. 자, RT는 어딘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의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수정에서는 백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이면 어때요? 관통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럼 변형의 야기를 시킬 확률도 높아지고 수정을 해야 될 일도 많아져. 그럼 백이 아니면 어때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판단 자체를 우선 처음에는 백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벗어났으면 어때요? 2, 3가 아니야. 일단 뭐다? 백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셔요. 백은 아니고 겹쳐서 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요.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단발로 딱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발. 자, 이거 백입니까?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가 P 딱 들어갔어. 뭘까요? 좀 이거 애매하죠? 한 발짜리 가운데, 정 가운데. 뭐예요? 자, 백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이다가 아니고 백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크레이터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니코를 채울 때도 가운데서 처리를 하잖아요. 언제 겹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일 수도 있다는 거지 백이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혹은 슬래그가 묻히더라도 이런 중대 초층 결함을 제외하고는 다른 결함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자, 여기서 LF 한번 볼게요. 레그 오브 퓨전. LF 뭐였죠? 융합 불량. 융합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 용접을 제대로 하시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RT의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좀 지울게요. 수정에서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해가지고 LF 딱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백은 일단 아니고 초층 인접부에 있는 융합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면 미리 내가 관통 수정을 안 해도 된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깊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관통까지 끝까지 딱 다 들어가 버리면 일이 공정률이 확 늘어나게 돼요. 구멍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에 따라서 공정률이 확실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리페어 페이퍼를 불량을 수정했을 때
관통 수정을 하게 되면 끝까지 구멍을 딱 뚫어가 들어갔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 수정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을 하는데 그 위치만 수정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오지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연결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걸리는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야 될 일도 많아. 왜냐하면 R2, R3 재불량이 났을 때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재불량을 최대한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버헤드 연결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키홀 용접, 무슨 용접 이런 것도 있지만 확률이 높은 용접을 하셔야 된다고, RT는. 굳이 내가 내 테크닉 요소를 굉장히 우수하게 판단해갖고 자랑하려고 용접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용접하고 품질이 또 일이 편하다 하면 간편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퍼포먼스보다 더 나은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추를 해라는 거야. 백인지 백이 아닌지를. 이해가 되시죠? 수정을 하는 방법은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력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LF는 아까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LF는 뭐예요? LF는 초층 결함이 아니야. 센터 결함은 LF와 비슷한 선형상 지시는 뭐가 있댔죠? IP가 있어요. IP. 이해됩니까? IP가 뭐였죠? 용입불량이죠. 용입. 말 그대로 센터 초층 쪽에 RS라 쪽에 용입이 안 되거나 하면 IP로 잡힙니다. IP는 Incompleted Penetration이라서 용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RS라가 녹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결함 용어를 알고 있다 보니까 IP가 가운데 선형으로 잡혔으면 뭐다? 들어갔네? 초층 쪽이라고 유추하고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막 파도 되잖아요. 어차피 관통 수정이니까. 속도가 빠르지. 공격력이 올라가죠. 초층이라도. 근데 괜히 기공 바깥에 한 3피스, 4피스 정도의 기공이 들어갔는데 확 파고 들어갔다가 구멍이 뚫렸어. 그럼 어때요? 괜히 5분이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시간 걸려. 3시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조용히 또 짐을 싸야 될 수도 있다. 불량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2부에서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RTK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설명할게요. RTK는 뭐냐면 2부에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 RTK는 RT에 대한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불량이 났을 때 우리가 사진 찍으면 사진 잘못 찍잖아요. 그래서 검사자가 사진을 촬영을 잘못했을 때 재촬영을 하는 게 RTK입니다. 괜히 연락 와가지고 RT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RTK다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름 이 용지를 보시면 여기 필름 용지를 지금 용지가 잘 안 보일 건데 저 필름에 보시면 잘 나옵니까? 이 필름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인서트라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accept가 있고 rej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A로 표기하고 R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합격 불합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의미를 따지자면 이제 이 제품으로서 이게 받아들이겠다 승인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제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승인을 하지 못하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름 용지에 보면 표면에 이 accept 필름인지 reject 필름인지 표시가 납니다. 방금 본 제품은 제가 페이퍼를 갖고 있던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R이라고 적혀 있죠. reject가 난 필름이야. 그럼 그 필름에는 뭐가 있다? 리페어 페이퍼가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필름을 3매 찍든 4매 찍든 전체가 A가 되면 accept가 되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제품으로서 승인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리젝트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량이 나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혹시나 여기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따로? 만약 일주일까지 팔 때 제가 또 하면서 루트까지 만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다 그라인드 하셔가지고 개선까지 다시 용접을 하시면서 그 또한 다시 RT로 재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선을 이렇게 다 그렇죠. 예. 재밌겠다. 저 개선하고 개파는 거 수정하는 것도 같이 해보면 되니까 이번에 RT 지금 리페어 이거 하는 거 하면서 자, 혹시 또 다른 거?
제가 지금 이제 필름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필름을 보는데 이제 영상에도 제가 필름을 따로 지금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필름을 보는데 필름에 보시면 지금 내용에 설명했던 내용과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이렇게 필름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필름상 아까 전에 양면 촬영 더블 촬영이랑 앵글 촬영이죠. 그 다음에 이중벽 단면, 이중벽 양면 촬영하는 이런 분류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한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름 보는 방법은 영상으로. 자, 중간에 아마 지금 이미 영상을 제가 찍고 있으니까 아마 사이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초칭 백 낼 때 네. 슬래그 방금 다 빠지잖아요. 네. 그게 핫패스 넣고 할 때 이제 계속 따라 올라오는 게 계속 더 빠지는 거예요, 슬래그. 그렇죠. 슬래그는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거 슬래그 있는데 분량이 나나요? 슬래그 있는데 분량이 안 나나요? 이런 게 있냐면 RT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게는 종을 분류를 해요. 뭐 5종, 뭐 4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번 RT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RT 같은 경우는 결함 같은 경우는 종분류가 있나? 이게 겸사 규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종 같은 경우는 우리 원형상 기시 있죠. 원형상 뭐 둥근 거, 뭐 기공이나 이런 것들이 1종 분류로 되고 2종 같은 경우는 뭐 슬래그 긴 거, 슬래그나 아니면 용입 분량 이런 것들이 2종 결함에 들어갑니다. 융합 분량. 그다음에 3종은 이제 중대 결함이에요. 크랙이죠, 균열, 갈라짐, 균열. 그다음에 4종 같은 경우는 이제 TI, 은입자, 금속 개재물 이런 것들이 종 분류를 4종으로 따로 따집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류로 분류를 해요. 그런 식으로 결함이 이렇게 잡히는 거야. 실제로 그 전에는 뭐예요? GC라고. GC가 확인이 된 뒤에 그다음 뭐 한다? 비로소 결함 방금 됐던 종으로 분류하고 류로 규격을 부합했을 때 실제로 비로소 결함이 발생한다. 결함이 발생하면 그 페이퍼가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빠르게 쿠팡처럼 이렇게 빠르게 따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혹시 또 다른 거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결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슬래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자면 이 슬래그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크기로 모재 두께나 크기에 대비해서 분류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서 이거 슬래그 이 두께가 정확하게 나와 난 이렇게 용접하면 이거 나와 그건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 않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경험에 의한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의한 뭐 커리어에 대한 경험이고 그런 많은 또 촬영에 대한 노하우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의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자 혹시 뭐 다른 것도 없습니까? 자 그러면 RT 라디오 그래픽 테스트 방사선 투과 검사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